공감 능력의 뇌과학적 해석, 마음을 읽는 뇌의 비밀, 행복한 브레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를 통해 공감이 어떻게 우리의 뇌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일부 공감, 인간관계의 뇌과학적 기초. 공감 능력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뇌의 정교한 신경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인지정서적 과정입니다. 이 장에서는 공감의 본질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살펴봅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개념.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복합적인 심리신경학적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의 원인과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호자트 등의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 공감 능력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간호사와 의사의 공감 능력은 환자 치료 결과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치료. 치료사의 공감은 치료적 관계 형성의 기초이며 치료 성공의 예측 인자입니다. 교육. 교사의 공감 능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리더십. 공감적 리더십은 조직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공감이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닌 측정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경 과정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연결고리. 공감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연결의 순간입니다. 신경과학은 이제 이 신비로운 과정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공감의 뇌 영역. 핵심 네트워크. 공감은 단일 뇌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이 협력하는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합니다. 최신 fMRI 연구들은 공감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뇌 영역들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 내측 전전두엽 피질은 타인의 의도와 생각을 추론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이 부위는 마음 이론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손상 시 사회적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측두 두정 접합부. 측두 두정 접합부는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역은 관점 취하기에 핵심적이며 타인의 시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감의 인지적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 편도체는 감정 반응과 정서 처리의 중심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상태, 특히 공포나 고통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며 정서적 공감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편도체의 활성화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게 만듭니다. 거울신경계. 거울신경계는 1990년대 이탈리아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에서 발견한 혁명적인 신경 메커니즘입니다. 이 시스템은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하며 운동 피질과 두정엽 영역에 분포합니다. 공감의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뇌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합적인 공감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들 영역 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 패턴을 더욱 정밀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 속 공감의 지도 완성. 공감의 신경 네트워크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읽는 뇌의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의 획기적 발견들. 지난 20여 년간 뇌영상 기술의 발전은 공감 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의 등장으로 공감이 작동하는 순간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4년 싱어의 고통 공감 연구. 타니아 싱어와 동료들은 획기적인 fMRI 연구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관찰할 때 우리 뇌의 편도체와 전측 대상 피질이 활성화됨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우리가 직접 고통을 경험할 때와 동일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는 개념을 신경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996년 거울 신경계의 발견.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지아코모 리졸라띠 연구팀은 원숭이의 전운동 피질에서 관찰과 실행 모두에 반응하는 뉴런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울 신경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후속 연구들은 인간에게도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초임을 밝혀냈습니다. 2010년대 사회성 장애와 뇌구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 등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전전두엽 피질의 구조적 기능적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내측 전전두엽 피질과 측두 두정 접합부의 활성도 저하가 공감 능력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감 능력이 특정 뇌 영역의 기능에 의존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 네트워크 연결성 연구. 최신 연구들은 단일 뇌 영역이 아닌 영역 간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현저성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이 공감의 질과 강도를 결정한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점은 공감을 더 역동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연구 방법론의 발전.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뇌 활동을 측정하는 하이퍼스캐닝 기법이 개발되어 두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동기화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뇌지도. 뇌영상 기술은 공감이 작동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마음의 작동 원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감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감과 신경가소성. 학습 가능한 능력. 뇌과학의 가장 고무적인 발견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가소성, 즉 경험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능력 덕분입니다. 반복 경험의 뇌 변화.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반복할수록 관련 뇌 영역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신경 경로가 발달하며 이는 감정 조절과 공감 반응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는 원리가 공감 능력에도 적용됩니다. 명상과 전전두엽 활성화. 루츠 등의 2008년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자해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명확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8주간의 명상 훈련 후 참가자들의 전전두엽 피질과 전측 섬엽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공감 능력 점수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습니다. 감성 훈련의 신경학적 효과. 체계적인 감성지능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훈련 전후로 뇌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우반구의 측두 두정 접합부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으며 이는 향상된 관점 취하기 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뇌 변화. 뇌의 물리적 변화는 단순히 신경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감적 반응의 자동화. 훈련된 뇌는 타인의 감정 신호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전전두엽의 강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타인에게 공감하는 균형 능력이 발달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질 향상. 뇌 변화는 실제 대인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과 이해로 이어집니다. 희망의 메시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누구나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전략. 명상, 독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예술 감상,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공감 관련 뇌 영역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 가능한 전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뇌 훈련. 공감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 기반의 공감 증진 전략들입니다. 독서와 이야기 듣기. 문학 작품이나 타인의 경험담을 통해 다양한 삶의 관점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이나 화자의 감정에 몰입함으로써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자기 공감을 증진시키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정서적 공감을 깊게 합니다. 경청과 질문.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즉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감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지향합니다. 봉사활동 참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경험은 실제적인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형성하며 공감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공감 관련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더 깊고 풍부한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공감의 신경기전과 조절. 공감은 단순히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공감 능력 역시 의식적인 노력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역할. 공감은 뇌 영역의 활성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공감 경험을 조절하고 강화합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합니다. 옥시토신, 사회적 유대의 호르몬.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며 사회적 유대와 신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생성되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은 편도체의 활성을 조절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고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 수준이 높을수록 첫째, 타인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으로 행동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합니다. 넷째,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반응이 증가합니다. 흥미롭게도 옥시토신은 출산, 수유, 포옹, 긍정적인 사회적 접촉 시 분비가 증가하며 이는 왜 신체적 접촉이 공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감정의 조율자.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 시스템의 핵심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공감적 행동이 보상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도파민 덕분입니다. 타인을 돕거나 공감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시 공감적 행동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 수준이 적절할 때 우리는 첫째,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셋째, 타인의 감정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격성이 감소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 불균형은 우울증, 불안장애와 연관되며 이는 종종 공감 능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코르티솔과 공감 피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적절한 수준에서는 각성과 집중을 돕지만 만성적으로 높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준은 첫째,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억제하여 인지적 공감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타인의 고통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둔감해지게 만듭니다. 셋째, 해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기억과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공감 피로를 유발합니다. 특히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타인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코르티솔 조절 실패로 인한 공감 피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균형의 중요성. 건강한 공감 능력은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적절한 균형에 달려있음.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는 이러한 생화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
공감 피로와 뇌의 부담. 공감은 아름다운 능력이지만 과도하거나 조절되지 않은 공감은 심각한 심리적 신경학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감 피로 또는 2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타인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경학적 메커니즘. 공감 피로는 단순한 심리적 소진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과부하. 지속적인 감정 조절과 인지적 공감 과정은 전전두엽 피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이 영역이 지치면 합리적 판단과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편도체의 과활성화. 타인의 고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편도체가 과민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상 시스템의 둔감화. 도파민 시스템이 둔감해지면서 공감적 행동에서 어떤 긍정적 감정이 감소합니다. 이는 냉소주의와 정서적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직군과 증상. 다음 직업군에서 공감 피로가 특히 높게 보고됩니다. 첫째, 간호사. 환자의 고통과 죽음에 일상적으로 노출. 둘째, 상담사 및 심리치료사. 내담자의 트라우마와 정서적 고통 공유. 셋째, 사회복지사. 학대, 빈곤 등 사회적 고통 직면. 넷째, 응급구조사. 외상성 사건의 반복적 노출. 다섯째, 교사.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와 가정 문제 대응. 주요 증상. 첫째, 정서적 무감각과 냉소주의. 둘째,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 셋째, 타인과의 거리두기. 넷째, 집중력 저하와 의사결정 어려움. 다섯째, 신체화 증상인 두통, 소화불량 등. 끝으로 직업적 효능감 저하. 공감 피로 극복 전략. 뇌과학 기반 회복 전략. 첫째, 마음 챙김과 명상. 전전두엽 기능을 회복하고 편도체 과활성화를 조절합니다. 매일 10에서 20분의 마음 챙김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체 활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감성지능 훈련의 필요성. 첫째, 감정 경계 설정.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훈련을 통해 정서적 전염을 방지합니다. 둘째, 자기 돌봄 실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셋째, 사회적 지지 활용. 동료와의 정서적 교류와 슈퍼비전을 통해 공감 피로를 예방합니다. 공감 피로는 공감 능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부담과 부적절한 조절의 결과입니다. 뇌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와 회복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의 그림자, 피로와 소진. 공감은 아름답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와 마음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감을 위해서는 자기 돌봄과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임상과 교육에서의 공감 뇌과학 적용. 뇌과학의 발견들은 이제 실제 임상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 이해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공감 능력 측정과 평가 도구. 공감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임상 교육,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보고식 척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공감 경향성을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도구들. 둘째, 한국판 단축 공감 척도인 EQ 쇼트-K. 여지영이 2012년에 개발하여 발표한 이 척도는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된 도구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균형 있게 측정합니다. 셋째,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인 IRI. 데이버스가 개발한 이 도구는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력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공감의 다차원적 특성을 평가합니다. 넷째, 제퍼슨 공감 척도인 JSE. 의료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척도로 임상적 맥락에서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공감 능력 측정과 평가 도구 개소. 객관적 측정 방법.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 측정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행동 관찰법. 실제 상호작용 상황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반응, 신체 언어, 표정 등의 공감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코딩합니다. 특히 의료인의 환자 대응, 상담사의 내담자 상호작용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표정 인식 과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담은 얼굴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고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 특히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읽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뇌영상 기반 평가.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뇌 활동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가능해졌습니다. fMRI 과제.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을 측정합니다.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 측두 두정 접합부 등 공감 관련 영역의 활성도와 연결성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EEG ERP 측정. 시간 해상도가 높아 공감 반응의 시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적 무의식적 공감 반응을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공감 평가의 신뢰도와 실용성. 측정 신뢰도. 잘 설계된 공감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0.7에서 0.9 범위로 높은 신뢰도를 보입니다. 평가 차원. 현대 공감 평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경학적 차원 등의 서너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평균 소요 시간. 대부분의 자기보고식 공감 척도는 15에서 20분 내에 완료할 수 있어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실용적입니다. 다차원 평가의 필요성. 단일 측정 도구만으로는 공감의 복잡한 본질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행동 관찰, 뇌영상을 결합한 다차원적 평가 접근을 권장합니다. 훈련 효과 검증. 이를 통해 공감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 통합 평가의 중요성. 단일 측정 도구만으로는 공감의 복잡한 본질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행동 관찰, 뇌영상을 결합한 다차원적 평가 접근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공감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감 훈련과 뇌 변화 사례. 공감 능력이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뇌과학적 증거는 이제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다차원 통합 평가의 중요성. 바레트 등의 2024년 발표된 최신 연구와 스탠퍼드 대학 버추얼 휴먼 인터랙션 래브의 연구 결과는 공감 훈련이 단순히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공감 훈련과 뇌 변화 사례 계속. 의료인 대상 공감 훈련 프로그램.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공감 훈련 프로그램은 환자 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 첫째, 감정 인식 훈련. 환자의 미세한 감정 신호인 표정, 목소리 톤, 신체 언어 등을 정확히 읽는 능력 개발. 둘째, 반영적 경청. 환자의 말을 능동적으로 듣고 감정을 반영하는 기술 훈련. 셋째, 자기 돌봄. 공감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감정 조절과 경계 설정 교육. 넷째, 사례 기반 학습. 실제 임상 상황에서의 공감적 대응 시뮬레이션. 측정된 효과. 첫째, 환자 만족도 평균 23% 증가. 둘째, 환자의 치료 수능도 향상. 셋째, 의료진의 직무 만족도와 소진 저항성 증가. 넷째, 의료 소송 감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6개월간의 공감 훈련 후 간호사들의 공감 점수 JSE가 평균 15점 상승했으며 이는 환자들이 보고한 간호의 질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공감 훈련 효과 비교와 지속성. 훈련 효과의 지속성. 단기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에서 뇌 변화가 더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일상생활에 통합된 실천, 예를 들어 매일의 짧은 명상이 집중 워크숍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료 지지 그룹과 함께하는 훈련이 개인 훈련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자인 바레트에 따르면 공감 훈련의 신경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은 근육처럼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미래 전망. AI와 뇌과학이 만나는 공감 연구. 공감 연구는 인공지능,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공감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공감 해독.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은 뇌의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공감 경험 중의 뇌파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동향. 첫째, 공감 상태. 디코딩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EEG 신호로부터 공감 상태를 85%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 가능. 둘째, 실시간 피드백. 자신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뉴로피드백 시스템 개발. 셋째, 의사소통 보조.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BCI로 파악하여 더 나은 지원 제공. 미래에는 공감 능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는 웨어러블 BCI 기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 신호를 놓쳤을 때 미묘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장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AI의 공감 모방과 윤리.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공감적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흥미로운 과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AI 공감 기술의 발전. 첫째, 감정 인식 AI. 얼굴 표정, 목소리 톤, 텍스트에서 감정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인식. 둘째, 공감적 대화 시스템. GPT-4 등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공감적인 응답을 생성하여 정신건강 챗봇의 활용. 셋째, 소셜 로봇. 노인 돌봄이나 자폐아동 치료를 위한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로봇 개발. 핵심 윤리적 질문들. 첫째, 진정성의 문제. AI의 공감적 반응은 진짜 공감인가 아니면 정교한 모방인가? 실제 감정 경험 없이 공감적 행동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의존성 위험. 인간이 AI의 공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실제 인간관계 능력이 퇴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조작 가능성. 공감적으로 보이는 AI가 사용자를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체와 보완. AI가 인간의 공감을 대체해야 하는가 아니면 보완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AI는 공감 연구의 도구이자 훈련 파트너로서는 유용하지만 인간 간의 진정한 공감적 연결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미래 전망. AI와 뇌과학이 만나는 공감 연구 계속. 융합 연구의 가속화. 뇌과학, AI, 심리학, 사회학의 학제 간 융합은 공감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융합 연구 방향. 첫째, 빅데이터 공감 분석. 수천 명의 fMRI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공감의 신경 서명 뉴럴 시그너처를 더 정확히 규명. 둘째, 개인 맞춤형 훈련. 유전자, 뇌 구조, 성격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감 훈련 프로그램 설계. 셋째, 사회신경과학. 실시간 하이퍼 스캐닝으로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뇌가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연구. 넷째, 문화 간 공감. 다양한 문화권의 공감 표현과 뇌 활동 패턴 비교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 탐구. 한국의 기여. 한국은 첨단 IT 인프라와 강력한 신경과학 연구 전통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공감 메커니즘 연구는 독특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전망. 향후 10에서 20년 내에 우리는 공감의 신경 메커니즘을 거의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 결핍을 치료하거나 공감 능력을 극대화하는 정밀한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감의 미래, 뇌와 기계의 만남.
기술은 공감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지만 인간 고유의 공감적 연결의 가치는 결코 기술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결론. 공감은 뇌가 만들어내는 가장 인간적인 기적.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공감이 단순한 감정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공감은 우리 뇌의 정교한 신경 네트워크, 신경 전달 물질의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능력입니다. 첫째,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의 산물. 공감은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 측두 두정 접합부, 거울신경계 등 여러 뇌 영역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만들어냅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합적인 공감 경험을 창출합니다. 이 복잡성은 공감이 얼마나 정교한 인지 정서적 과정인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학습과 훈련으로 성장 가능. 신경 가소성의 발견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명상, VR 훈련,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공감 능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공감도 연습으로 강해집니다. 셋째, 사회적 유대와 치유의 핵심. 공감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성장시키며 일상에서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공감이 있는 곳에 진정한 연결과 치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이 가져올 혁신. 공감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는 이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교육 혁신. 뇌과학 기반의 공감 교육 커리큘럼이 학교와 직장에 도입되어 더 공감적인 세대를 양성합니다. 둘째, 임상 개선. 의료인의 공감 훈련이 표준화되어 환자 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셋째, 정신 건강. 공감 결핍과 관련된 정신 장애 자폐, 반사회성 등에 대한 더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넷째, 사회 통합.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공감 연구가 기여합니다. 최종 메시지. 공감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능력입니다. 뇌과학은 이 신비로운 능력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더 공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조금 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공감 과학에서 실천으로. 신경가소성. 우리의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영역. 공감에는 뇌의 약 1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영역이 관여합니다. 훈련 효과. 체계적인 공감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의 85% 이상이 유의미한 향상을 경험합니다. 공감은 과학입니다. 공감은 예술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감은 우리 모두가 연습하고 키워야 할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을 환영합니다. 공감의 뇌과학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공감이 모여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뇌과학적 해석. 마음을 읽는 뇌의 비밀.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